네,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1심, 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처가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보호가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정작 그럴 수 없는, 그런데 가족의 간병과 또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홀로 돌봄 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노인복지보건학과 한정원 교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홀로 돌봄 청년, 영케어라는 단어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영케어러는 그 만성 질병이라든지 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장애 또 치매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젊은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나이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만 18세 이하, 호주에서는 만 25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 소개되는 개념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라든지 또 다양한 가족 해체의 경험 등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령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으면서 또 혹시 아픈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을 이제 네. 영케어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그 사건이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분위기는 좀 선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컸었는데 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온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너무 마음 아픈 예. 소식인데요. 20대 그 청년이 극심한 이제 경제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네. 또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모셨는데 예. 간병을 할 수가 없어서 간병을 포기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들을 먼저 비난하고 벌 주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예. 이러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사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라든지 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점, 또 병원에서 퇴원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개를 받지 못했던 점,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좀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데 실제로 청년 돌봄 사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작년부터 여러 매체에서 청년 돌봄 사례에 대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예. 있기는 한데 실제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영케어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청년 돌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4월에 일본에서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일본에서요? 네. 예, 예. 근데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2학년 중에 6%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의 4%가 영케어러로 되었고요. 영케어러로 나왔고 네. 총 10만 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빠른 실태 조사를 해서 예. 좀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는 일본에서처럼 학교에서 실시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많은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요. 영케어러 문제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케어러들이 네.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 네. 또 부양 부담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사회 정서적인 심각성 이외에 가장 큰 심각성은 지금 생애 주기상 이 영케어러들이 학업과 진로와 그렇죠. 취업 예. 이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길을 결정하는 시기인데 이런 생애 주기상에 해야 될 과제와 그리고 돌봄 노동 사이에서 만약에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네. 이후로의 진로에 있어서 고용 불안정 그리고 향후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네. 그런 지원책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회와 국가 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치매 노인은 뭐 국가에서 책임지는 네.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뭐 네, 네. 법적인 제도적인 네. 보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008년에 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그 선도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네. 실제로 가족 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이미 명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통합 돌봄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탈시설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 이런 돌봄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 시스템이 촘촘하게 다 이루어져서 사각지대가 거의 없도록 해야만 탈시설화가 제대로 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조금 더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방문 요양이라든지 네, 네, 네. 데이케어도 그 지원 자격이라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의 실제 사항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네. 또 이제 완벽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앞서 같습니다. 일본 사례를 얘기해 네, 주시지 네, 않았습니까? 뭐 해외는 이렇게 영케어러에 대한 어떤 뭐 국가적인 지원 제도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이미 한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이 영케어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영국의 경우는 지금 영국 인구는 6,700만 명 정도인데 그 케어러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영케어러가 2016년 기준에 약 70여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청소년 12명 중에 1명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14년에 아동가족법을 개정을 해서 영케어러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이 있어서 정부에 요청을 네, 하면 정부가 평가를 해서 그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2019년부터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영케어러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주는 지금 인구가 2,500만 명인데 2017년 기준에서 영케어러가 23만 5천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 케어러 인정법을 만들었고 2015년부터는 영케어러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부산이 지금 초고령 사회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실태 조사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이 수치도 좀 그 걱정스러운 수치로 나올지 참 우려스러운데 미리미리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